자료가 다 사라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의 한 건축가 사무실. 여기 중요한 회의를 앞둔 독일 출신의 건축가가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한국인 동료들은 그녀를 도와 뭔가를 다급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 뒤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묘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밀러예요. 베를린 출신 건축가이자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치 마니아랍니다. 이게 다 한국 생활 3년 차의 후유증이에요. 그렇지만 전 이 후유증이 정말 좋답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던 5살 때부터 이미 제 꿈은 세계적인 건축가였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그 뒤를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하지만 제가 건축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뒤 부모님과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녁 식탁에서는 자주 제 미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죠. 어머니는 중재자 역할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관련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며 제 열정과 재능을 증명하려 노력했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점차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베를린의 유명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을 때 부모님의 눈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어요. 열정 넘치는 20대 초반의 저는 밤낮없이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어요. 특히 제가 설계한 건물이 처음으로 실제로 지어졌을 때 아버지가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풍경, 같은 건물들, 창의성이 메말라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게 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한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불빛들. 그 조화로움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건축 문화 역사.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특히 한국의 현대 건축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하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한국어 학원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빌딩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국제적인 감각을 원한다며 저를 스카우트한 거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흥분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큰 도전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밤새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며 이 기회를 잡아야 할지 망설였죠.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놀라셨죠. 아버지는 제가 어렵게 잡은 베를린에서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셨고 어머니는 먼 나라에 혼자 가는 것을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제 열정과 결심을 보시고는 결국 응원해 주셨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 건축의 조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죠. 회사 첫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동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특히 김민중 과장님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죠.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회사 업무 방식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에 놀랐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오히려 이 효율성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꼼꼼함과 한국의 신속함을 결합하니 일의 능률이 크게 올랐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음식이었어요. 첫 회식 때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특히 김치는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맛에 빠져들게 됐죠.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회식 문화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술을 잘 못하는 제게 소주는 큰 도전이었죠. 처음 소주를 마셨을 때는 정말 이게 술이야, 소독약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친해지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과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면서 저는 한국의 건축에 더욱 매료되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부터 아름다운 한옥까지 서울의 다양한 건축물을 관찰하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다니며 건축물을 사진에 담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설계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정확성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한 업무 스타일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몇몇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제 아이디어가 실제 건물로 구현되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적응한 독일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퇴근 후엔 치맥을 즐기는 완벽한 한국인이 된 거죠.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제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두 분 다 놀라시더라고요. 한나,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하지만 제 한국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시작된 새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큰 도전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한국 생활 3년차 제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서울 도심의 초고층 복합문화 공간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우리 회사와 일본의 유명 건설회사가 합작으로 진행하는 국제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부책임자로 발탁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 발탁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민중 과장님은 한나 씨가 적임자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 회의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일본 측 책임자인 다나카 씨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제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일본식 설계만을 고집했죠. 회의 중 제가 한국의 전통적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제안했을 때 다나카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나 씨, 우리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겁니다. 구식 한옥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다나카 씨, 전통과 현대의 조화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나카 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죠. 당신 같은 외국인이 무슨 한국 전통을 이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건축학을 제대로 공부는 한 건가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국 동료들의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한국에서 제 열정과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다나카 씨는 제가 제안한 모든 아이디어를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해버렸고 심지어 제가 참석해야 할 중요한 미팅에서 저를 제외시키기도 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다나카 씨가 일부러 일본어로만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통역을 요청했을 때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나 씨, 이 정도 일본어도 모른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두려워졌죠. 오늘은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 편에서 저를 도와주었지만 다나카 씨는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었어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던 다나카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요. 당신의 변덕으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게 할 순 없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결과물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을 시도했지만 다나카 씨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한강공원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내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걸까? 한국에서의 내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한국에 대한 사랑, 건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걸었던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김 부장님의 말씀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나 씨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죠. 그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부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나카 씨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걸 모두에게 보여줄 때예요. 김 부장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해 보였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다나카 씨와 일본 팀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 아이디어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프로젝트와 한국에서의 내 꿈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저의 다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한 거예요. 초고층 빌딩이 주변 생태계와 도시 경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나카 씨는 한숨을 쉬며 불평했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김 부장님도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배운 최신 친환경 건축 기술들을 적용해 설계를 수정했고 한국 팀원들은 서울의 지형과 기후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최적화했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빗물 재사용 시스템 등을 대폭 강화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김민중 과장님이 전통 한옥의 처마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이런 협업을 통해 우리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갔어요. 하지만 다나카 씨와 일본 팀은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했고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무시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발표를 앞둔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 팀이 밤늦게까지 준비한 새 설계안 파일이 모두 삭제된 거였죠.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잠깐 쉬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복구를 시도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죠. 팀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김 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대리님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컴퓨터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했죠. 모두가 절망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설계안을 만들었으니 다시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보자고 제안했죠. 놀랍게도 우리 팀원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곧 김 부장님이 앞장서서 팀원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번 해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설계안을 만들어 봅시다. 김 부장님의 말씀에 팀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처했죠.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어요. 우리는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회의실 한가운데 놓고 기억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죠.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어요. 김민중 과장님은 예전에 제시한 전통 한옥의 처마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디어에 새로운 도안을 제안했을 때 모두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 아이디어가 우리 프로젝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한옥의 처마가 여름에는 강한 햇살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들이는 원리를 현대 건축물에 적용한 거예요.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죠. 대리님은 빗물 재활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안했어요. 옥상 정원과 연계에 빗물을 모아 정화한 후 화장실 용수나 조경수로 사용하는 아이디어였죠. 이 아이디어는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연 씨는 건물 외벽에 수직 정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도시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보완하고
공기정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게다가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피곤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팀원들의 에너지는 더 높아져 갔어요. 간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끈기 있는 정신 덕분에 우리는 전보다 더 훌륭한 설계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고 더욱 깊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완성된 설계안을 들고 발표장으로 향했어요. 밤새워 일한 탓에 피곤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순간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발표장에서 우리의 새로운 설계안은 심사위원들에게 큰 점수를 땄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소와 첨단 기술의 조화, 그리고 혁신적인 친환경 솔루션에 모두가 찬사를 보냈죠. 우리 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고 더 나아가 세계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발표 며칠 후 다나카 씨가 갑자기 회의실에 들이닥쳐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파일을 삭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팀이 그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우기더라고요. 결국 회사 보안팀이 개입하게 됐어요. CCTV 확인 결과 다나카 씨가 몰래 사무실에 침입하여 우리의 파일을 삭제한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한국의 뛰어난 CCTV 기술과 AI 분석 시스템 덕분에 범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었죠. 다나카 씨는 한국의 CCTV 화질이 저렇게 좋고 24시간 가동하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결국 다나카 씨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우리 팀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우리의 팀워크와 열정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낸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에 대한 제 사랑과 헌신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한국 건축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어요. 더 이상 외국인 건축가가 아닌 한국 건축의 혁신가로 불리게 되었죠.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나 씨,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위기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두 번째 고향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에 기자회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고요. 국적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한국인이 된 거예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희 팀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김 부장님이 건배를 제의하셨죠. 우리가 이뤄낸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한나 씨가 있었죠. 한나 씨의 한국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건배를 외쳤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 같은 하늘인데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크게 변해 있었죠.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담긴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간 카페에서 우연히 TV 뉴스를 보게 됐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김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이 평가해서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당신을 추천했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니 감사의 마음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점심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된 걸까? 그러다 김치 국물을 옷에 흘리고 말았죠. 옆자리에 한국 동료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나 이제 완전 한국인 다 됐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김치 국물 흘리는 것조차 제가 얼마나 한국에 적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적인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구상하면서 이 나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답니다.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그리고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제 삶을 찾은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진정한 대한 외국인이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